구독, 좋아요. 예, 백지원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변인 나오셔가지고 우리 그 영상 보면서 어쩜 저렇게 영화하고 현실하고 똑같냐 그런 얘기하셨는데 아수라가 영화가 아니라 다큐멘터리 같아요. 어떻게 네. 보면 거의 예지를 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어쩜 이렇게 성남의 어떤 내용들을 좀 취재해서 영화를 만든 건 아닌가 네.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는데 네. 어쨌든 이제 대법원의 판결 5월 1일에 나오기로 했으니까 대법원에서 좀 올바른 법의 살아있음을 좀 보여주는 그런 판결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 가져옵니다. 자, 백지원 대변인과 오늘 얘기할 내용 바로 국민의힘 2차 경선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가 결선을 진출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내일 토론 갖게 될 것 같은데 네. 자, 두 사람의 토론도 그렇고요. 과연 누가 최종 후보가 될지 그것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당연히 김문수 후보겠죠. 예. 이번에도 다들 아시겠지만 예. 김문수 후보가 압도적인 1위 후보였다는 사실을 예. 부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그 구도가 갑자기 뭐 바뀌거나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경선 여론조사 룰에 있어서도 사실 명태균 때와 같은 중복 질문이 또 있었고 예. 그리고 보정값 같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당원들의 신뢰 문제나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결과는 당연히 예측 가능한 선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예. 사실 맞죠. 일반 여론조사 결과 우리 몇 달 전부터 계속 봤을 때 아유, 패널에서도 여론조사를 네. 그렇게 계속 꾸준히 일주일에 막 2번씩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압도적인-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앞서는 걸 나왔거든요. 네, 압도적인 예. 1위 주자일 뿐만이 네. 아니라 특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 지지층, 우리 당 당원들에 있어서 비호감도가 1위인 후보입니다. 예. 선호하지 않는 후보 1위인데 이런 사람이 당원과 여론조사 50%씩을 나눈 여론조사 결과에서 1위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저는 김문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최종 후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후보가 토론인지 취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건 뭐 둘째 치더라도 말을 굉장히 속사포로 잘 쏟아내지 않습니까? 지난 1차, 2차 뭐 경선 때 그 토론을 보게 되면 한동훈 후보가 거의 김문수 후보를 좀 밀어붙였다 그런 평가도 분명히 있거든요. 내일 이제 토론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저도 토론대회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토론이라고 하면 가장 잘하시니까. 네, 저도 뒤지지 않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음. 토론을 잘한다는 것은 예. 말을 밭은 숨을 내쉬면서 말만 빠르게 한다고 토론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예. 한동훈 후보는 숨이 굉장히 가쁘게 그리고 알맹이 없는 말들을 쏟아내고요. 뭐 AI에 대해서 아는 척하는 장면도 좀 가관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이 AI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예. 짧게 어디서 보고 외운 것을 늘어놓으면서 다른 후보들에게 무례를 저지르는 것. 사실 이번에 토론 장면에 있어서 김문수 후보에게 뭐 전관이 뭐니 이렇게 들먹거리는 그건 실수인 것 장면이라거나 같아요, 진짜. 네, 예. 그리고 홍준표 후보에게도 뭐 누가 먼저 태어나라고 그랬냐 같은 이상한 패륜적인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윤리위 징계감이 아닌가 생각이 아하. 들 정도의 발언들이 나왔는데 이런 건 토론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53세인데 가정교육 이야기가 나올 지경이 되면 얼마나 유아퇴행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런 공식적인 토론장에서 본인이 과자 먹는 라이브 방송을 한다라는 것을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유튜브 채널 홍보하고 이런 예. 모습을 보면서 그냥 셀럽 지망생이 우리 당에 와서 참 물을 흐려놓는구나. 그리고 국민들께서 이런 장면을 보신다면 정치라는 것이 전청조처럼 어디 비싼 벤에 앉아서 과자나 먹고 있는 장면이 정치의 장면으로 보인다면 이것은 참 부끄러운 모습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저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정치 후진국이라는 생각을 이번에 좀 하게 됐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한동훈 같은 인물이 정치인이라고 이렇게 그것도 대권 주자로 거론될 수 있는 나라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행들을 보면서 너무 우스웠고요. 그리고 무안공항을 밀어붙였던 하나갑 전 의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하나갑의 조카로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 때 비례공천을 받은 한지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슨 팬클럽 회장 같이 뭐 잘생겨서 뭐 너무 잘생겼다 좋아요. 어쩌다 예. 이런 판넬을 예. 들고 앉아 있는 모습을 네. 봤는데요.
국민 혈세로 지금 월급 받아 먹으면서 하는 짓이 그런 짓입니까? 한동훈 팬클럽 할 거면 직 내려놓고 나가십시오. 다음 순번 비례대표들 국회의원으로서 역할 좀 할 수 있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힘이라는 우리 당명을 이용을 하면서 예. 참 정치를 우습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애초에 정상적인 정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라면요. 김문수 후보, 홍준표 후보와 같은 우리 정치의 큰 거목과 같은 어른들께서 감히 저런 사람과 경쟁 상대로 비교도 안 되어야 정상이라고 생각을 예, 예. 합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이라도 한번 해봤냐라는 말이 이제 토론 과정에 나왔던 걸로 아는데 아무런 선출직 공직 경험도 없는 사람이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네포 베이비로서 본인이 물려받은 부와 지위를 이용해서 당연하게 자기가 맡겨놓은 트로피 찾아가듯이 정치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오랫동안 보수를 참칭하면서 정치를 망쳐오기도 했고 그런 지점에 있어서 사실 홍준표 후보가 이번에 이강한에 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특히 청년층에서 많이 아쉬움을 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 두 사람을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애초에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비교도 하면 안 된다. 김문수 후보가 평생 우리나라에 기여한 바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리고 또 정치의 경력을 생각해 볼 때 경기도지사로서 행정 경력도 있으시고 예. 입법 경력도 있으시고 그리고 이 평생을 정말 청렴하고 강직하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온 어른 아닙니까? 예. 어떻게 저런 어른을 누가 먼저 태어나라 그랬냐라는 말을 대선 토론에서 하는 수준의 정말 경박스러운 그런 인물에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세상이 뒤틀리지 않았다면 당연히 김문수 후보께서 최종 후보로 선출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 토론을 워낙에 잘하시니까 제가 토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네. 토론을 할 때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말을 잘하는 걸 토론을 잘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토론을 할 때 제일 그 사람이 뛰어난 토론자라고 평가하는 기준은 얼마나 공감을 이끌어내느냐가 저는 첫 번째 기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주장하는 내용을 갖다가 상대방뿐만 아니라 청중들로 하여금 공감을 이끌어내는 토론자가 진짜 훌륭한 토론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한동훈 후보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게 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이제 쭉 치르는데 1차 경선 때는 청년들의 관심이 좀 생각보다 좀 덜하다가 그러다 확 관심이 좀 커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긴 했거든요. 실제로 2030 청년들 이번 국민의힘 경선을 놓고 어떤 반응들 보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1차 경선에서 제가 이야기했었지만 1020-30의 청년 세대가 생각하는 상식을 가장 정확하게 짚었던 것은 나경원 후보였고요. 예, 왜냐하면 예. 지금 중국이 지금 내정 간섭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그동안 터부시해왔던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었기 예. 때문에 전 사실 코리안 트럼프 이미지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이야기들을 던지신 분이 나경원 의원이었고 예. 그런데 이제 2차 경선이 이루어지면서 당연히 김문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 이 두 분에게 기대를 많이 걸었던 것 같고요. 특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에서도 청년들의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청년의 꿈을 만들어서 활동도 하셨어요. 네, 근데 예. 그게 그랬던 이유가 최근에는 이분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발언들이 왔다 갔다 한다거나 조금 다소 공감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돌출 발언들이 있다곤 했지만 예. 평생을 지금 한 번도 우리 당의 뿌리를 본류를 벗어나 본 적이 없던 분입니다. 예, 우리 그건 당이 맞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도 당원들의 자부심을 다시 바로잡아준 분 아닙니까? 예. 그 유명한 명연설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기억을 하실 맞습니다.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네, 막 네. 그러면서요. 이 당은 예. 홍준표를 중심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 부끄러워하지 말자라는 말씀도 하셨었고, 예. 그리고 저는 가장 감동적이었던 장면은 부모님을 말씀하셨던 그 연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처럼 착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큰 울림을 지금 청년 세대들에게 줬다고 봅니다. 저희는 허허. 어렸을 때 굉장히 지금 당군 일에 최대 교육받은 세대라고 하는 게 90년대생들이었는데 당연히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본인의 능력대로 공정하게 경쟁을 하면 기회가 있을 줄 알았는데 예. 저희가 대학을 갈 때 보니까 입시 제도가 이미 다 조작이 되어 있었어요. 장난을 쳐놨었고 그리고 저희가 사회에 나가려고 하니까 취업마저 그렇게 돼 있었고 의전한 로스쿨 입시비리 장난쳤고요. 사법고시 없어졌고요. 외무고시 장난쳐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공정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세대이고 그리고 다른 세대와 비교했을 때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40대들까지
가지는 조금 자존감이 다소 낮거나 타인의 눈치를 본다거나 사회적 잣대로 본인을 자꾸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성향이 조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기득권들이 부여하는 터부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발언을 하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가치관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공감을 했던 그냥 인물 자체가 공감을 했던 것이 홍준표 시장이었었던 것 같아요. 홍준표 시장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내가 김문수를 지지한다, 내가 나경을 지지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한때는 홍준표를 지지했다거나 또는 홍준표라는 정치인에 대한 애정은 있는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실제로 많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이번에 이강안에 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지금 많이 받았다거나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고 홍준표 시장님도 이제 대구시장에서 이렇게 그만두고 지금 출마를 하신 거잖아요. 다른 지자체장들은 지금 유지한 상황에서 이렇게 예. 하셨었고, 근데 그렇게 배수진을 친 상황이었고, 또 오늘 이제 정계 은퇴를 이제 걸어놓고 하셨고, 정계 은퇴를 하시고 탈당 선언까지 하신 상황이기 예, 때문에 내일 탈당한다고 네, 하시죠. 이런 예. 상황에서 많이 그동안 마지막 기대를 걸었던 민심들이 조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정말 마지막 희망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김문수 후보인데 이 예.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최종 후보가 선출이 되든 만약 만에 하나 한동훈 후보가 된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한다면 이 당은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90년대생들부터 지금 미래 세대들까지는 영원히 지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더 이상 예. 정당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에서 좀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심란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2030 청년들이요? 저한테도 지금 메시지가 오늘 하루에 굉장히 많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희망을 잃었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여러 장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당 지도부가 그러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불신이 이미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윤어게인을 외쳤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윤어게인이 이야기했던 것은 당연히 아실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하신 적도 없고 예. 대선에서 승리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재출마를 이번에 하지 않을 거란 건 알지만 예, 예. 지금 우리가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정국에서 봤던 모든 정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권력이 전부 다 썩어 있었잖아요. 사법부 썩어 있었죠.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행정부도 그렇고 지금 선관위의 헌법재판소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이름에 기대하는 공정성이나 당위성이 있는 것인데 결국 그들이 어땠습니까? 정치 편향성에 휘둘리는 허수아비 기구라는 것도 다 드러났고 거기다 뭐 네. 제복 입고 있는 경찰들이나 네. 뭐 군인들이나 언론도 한 하나같이 몸으로 그냥 움직이고 다들 어쩜 그렇게 네. 그러니까 야, 이런 이렇게 것들을 비겁해졌는지. 여의도의 기득권들과 좌익 카르텔들이 나라를 어떻게 주물렀는지 이미 우리가 다 봐버렸기 예. 때문에 정치를 이제 새롭게 하기를 바라는 희망을 담아서 정치 쇄신이랄까요? 그러니까 아예 정치의 정상화랄까요? 그런 예. 것들을 원하시는 그 의견들이 모아져서 저는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2030 청년들이요. 네네. 그리고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지 않은 2030 청년이라고 할지라도 정치라는 두 단어에 대해서 기대하는 기대치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기대치를 그래도 보여줬던 사람이 저는 홍준표 시장님의 오랜 정치 경력에 저는 묻어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도 출마하셨을 때도 저는 그때 지지를 했었는데 예. 1주년 대선 때 그때도 굉장히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고 아주 불리한 언론 지형에서도 그렇게 최전선에서 싸우시기도 했었고 물론 저는 당내의 역학관계 이런 건 아예 모릅니다. 그때 정당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 그랬다는 거고요. 그 이후에도 뭐 경남도지사로 있으실 때나 아니면은 대구시장으로 있을 때 각 지자체의 부채를 거의 영원으로 다 네, 아주 경영을 경남지사로 훌륭하게 하셔서 활동하시면서 경남 의료원 부채를 다 없앴어요. 정상화하는 네, 것도 진주 대단했죠. 의료원 정상화. 예. 그때도 굉장히 좌파들 맡아도 네, 심했고요. 엄청 공격받았죠. 네, 전교조한테도 공격당하고 뭐 민노총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정치 역정을 살아왔던 한 어른인데 그런 어른의 퇴장이라는 것이 당에서 굉장히 그림이 좋지 않게 이분을 대한 것이 아니냐. 근데 그것을 그 동년배 어르신보다도 청년들이 보면서 굉장히 박탈감과 모멸감을 느끼는 장면이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이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정치를 정상화시켜줄 리더십을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인데 그 정상화를 시켜줄 리더십에 대해서 처음에 기대했던 것이 나경원 후보였던 것이고 이제 또 김문수 후보밖에 이제 마지막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당 내에서는. 네. 근데 우리 당 내에서 우리가 납득 가능한 어젠다를 내놓지 못하거나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전 이분들은 황교안 후보에 대한 지지로 바깥으로 돌 수도 있다고 황교안 생각을 후보한테요? 하거든요. 예, 예. 그쪽으로도 돌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투표를 포기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어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무조건 저는 진짜 우려되는 게 반명만 외친다고 승리할 수가 없어요. 사실 반 이재명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에도 저는 우리가 이재명에 대한 홍보를 한번 더 해주는 장면이라 그게 생각이 이제 듭니다. 뭐 핑크 코끼리 어떤 그 네.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네. 건데 우리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 순간 코끼리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렇게 말을 할수록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랄까요? 그런 네네. 권력을 더 과도하게 더 우리가 확대해서 말하는 게 또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한테도 인식이 아 이재명이 되겠구나로 점점 굳어지면 안 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전략이 있는가라는 것이 좀 우려가 되고 사실 저는 이번에 연설회가 반드시 경선에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후보도 마찬가지고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연설에 특히 강점이 있으세요. 나경원 후보도 그러셨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연설을 통해서 오랜 정치 경력을 바탕으로 정말 지금 국가 경영을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국민과 당원 앞에서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노출이 되어야 저는 이게 전략적으로 우리 당에도 이롭고 그리고 대선 전략에서도 그게 아주 좋은 홍보 수단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싹 빼놓고 이상한 무슨 바퀴벌레 이런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노출이 되었고 예. 지금 뭐 토론을 한다고는 하지만 한동훈은 토론을 3번을 하고 뭐 안철수는 1번만 하고 이런 거 상황들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당원들이 보시기에도 납득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게 한동훈으로 답을 정해놓고 너네들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이런 장면들 때문이다. 그런데 또 이제 내일 바로 토론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또 김문수 후보와 토론을 하게 될 텐데 또 그 장면에서 뭐 전과를 또 들먹거린다거나 뭐 설마 안 그러겠죠. 나이를 가지고 예. 설마라는 게 이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도덕이 없는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면요. 특히 나이가 50이 넘어도 도덕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도 그런 예의 범절을 강요당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렇게 가졌기 살아도 때문에. 되는 환경에서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더 소름 끼치는 것이 이런 자가 타워팰리스의 황태자처럼 살았던 자가 중산층 팔이를 하는 것이 가장 역겨운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은 조국 같은 사람에게나 어울리는 그런 프레이즈인 것이지 우리 당에서 우리가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인 국가 리더십이다라고 후보를 내놓기 위해서는 당연히 김문수 후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평생 청렴하고 강직하게 살아왔던 그리고 공직을 위해서 기여해왔던 이런 분이 당연히 우리가 국민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최소한의 후보의 요건을 갖춘 분은 김문수 후보밖에 없다는 생각을 지금 하거든요. 예. 근데 이 과정에서 또다시 내일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장면이 나오고 그냥 말만 빠르게 하고 가쁜 숨을 내쉬면서 빠른 말을 한다고 예, 말을 예.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알맹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알맹이라는 게 단기 암기를 해서 아무 말이나 내뱉는 거는 말을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도 토론을 보니까 김문수 후보도 잘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예. 그런 식으로 평가절하 자꾸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김문수 하고. 후보의 과거를 네. 생각을 해보면은 진짜 전사입니다. 약간 투사의 느낌이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예. 그게 단순히 감정적으로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네네. 본인이 직접 그 공산주의에 대해서 속아보셨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추모식에서 연설하셨던 거 다 예, 기억하실 맞아요. 겁니다. 그런 연설도 있고요. 2019년에도 또 연설하셨던 것이 전당대회인지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2019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지금 그때부터 지금 친중 세력이라거나 이런 공산화를 추종하는 세력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그때 김문수 후보가 말씀하셨던 것이 제가 이렇게 비판을 하면 뭐 김문수 극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 듣는 게 뭐가 중요하겠느냐.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이런 것도 모르고 국회의원 해서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진심으로 수십 년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기여하시고 그리고 헌신하신 정말 분들, 많은 예. 부분들을 고민해 오신 분이 또 국가를 경영하는 리더십이 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한동훈 이분이 차에 타가지고 과자 먹으면서 약간 반은 들어놓은 상태에서 저 아니면 이재명 못 이겨요. 제가 나가 이깁니다. 아주 경박스럽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봤는데 저는 참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유아퇴행적이고 무례한 모습이 53세 그것도 정치를 한다고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할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사람과 민주당의 어떤 정치인이든 나와서 투샷이 잡히면 우리는 보수라는 이름이 우스워질 것이다라는 그런 염려가 저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조기 대선을 겪고 나면 저는 가장 빠르게 준비해야 될 것이 전당대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의 가치와 기강을 바로잡는 전당대회가 바로 이루어나야 해야겠죠. 네, 그래야 우리가 대선을 승리하고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당이 바로 서야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때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과 당대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 다 보고 겪지 않았습니까? 예, 좋은 분 뽑아야죠. 네, 당의 가치와 기강을 바로잡는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경선에 대해서 우리 청년 세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면 백지원 대변인께서 뭐 대변을 제대로 좀 해주셨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사실 김문수 후보도 이미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번 조기 대선의 중요한 변수가 한덕수 권한대행 아니겠습니까?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조만간 대선에 출마를 선언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대행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은 과연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출마는 이제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요. 예. 캠프가 차려졌다라는 것이 언론에 보도될 정도면 이미 진작 진행이 됐다는 것 같은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 무관심층이라고 할 수 있죠. 중도라고 항상 표현하는 이제 그쪽에서는 관심이 없죠. 어허. 네, 인지도도 낮고 관심이 없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인지도가 가장 높고 관심도가 있었던 것은 홍준표 후보였던 것 같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에 대한 인지도도 우리 쪽 지지층 그리고 청년층에서는 있습니다만은 한덕수 후보에 대한 이미지는 그냥 공직자 정도로 어허. 인지하거나 사실 국무총리의 이름까지 굳이 기억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죠? 우리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간에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것부터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난 대선 때 중앙선대위에서 윤석열 선대위에서 대변인을 했었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을 이길 수 있었던 것 중에 또 한 가지 가장 큰 강점은 또 인지도였거든요. 예. 인지도에서 이재명에게 밀리지 않는 체급이었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한덕수 총리와 이재명의 인지도를 비교한다면 저는 많이 밀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의도에서 우리가 정치공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왠지 이길 것 같다거나 중도층에서 그래도 소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반 이재명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금 한마디로는 충분한 설득력을 갖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김문수 후보가 이제 최종 선출이 되고 나서 한덕수 뭐 무소속으로 출마하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결합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게 야합이 아니라 설득력이 가능한 화학적 결합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첨예하고 섬세하게 다뤄야 될 내용인데 이게 충분히 대비가 잘 되어 있는가? 사실 당 내부에서도 조금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한덕수 총리 추대하는 쪽에 뭐 좌파 인사들이 많다, 뭐 이낙연 이런 분들도 함께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넘어야 할 난관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저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 당에서 경선 후보로 김문수 후보를 선출을 한다면 오랫동안 선출직 공직자를 경험을 하셨었고 그리고 정말 정치인으로서 기여를 한 사람이 예. 사실 그건 분명합니다. 네, 국가 예. 경영 리더십이 되는 게 대통령이라는 직이 글쎄요, 저는 승진을 해서 얻는 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하기 때문에 물론 재미있는 표현이시네요. 네, 물론 출마를 하시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뭐 전략적으로든 어쨌든 하실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저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 보수층이라거나 우리 지지층에서 기대할 수 있는 리더십은 김문수 후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 부분은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을 해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총리를 모를 수밖에 없는 게 네. 이제 정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뉴스를 보게 되는 그 나이의 기간도 짧고 한덕수 총리가 아무리 뭐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아주 요직을 다 거치고 항상 그래서 대통령 또, 곁에 네. 있었던 그런 분이라는 건 그래서 또 알지만 반감이 있을 수가 있는 게
젊은 세대가요 노무현을 정말 싫어합니다. 아 그래요? 김대중 노무현을 정말 싫어하는데 김대중 노무현 때부터의 이력이 있다라는 네네. 것이 가지고 올 반감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명박 대통령도 모시고 박근혜 네, 대통령도 그런 것과 함께했는데. 상관없이 예. 또 친밀했다라거나 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약에 네거티브가 들어간다거나 음흠.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 또 거기서 오는 리스크나 반감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사전에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출마 선언을 한다면 이 백지원 대변인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조금 더 존재감을 좀 부각시키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한덕수 대행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쭉 일해왔지 특정 정치 집단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해서 일한 건 아니다라는 거를 굉장히 좀 부각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근데 그런 일단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당원의 입장에서 우리 경선 후보인 김문수 후보의 이야기를 해야지 네. 지금 아직 출마 선언도 예. 하지 않은 공직자를 제가 추켜 세우거나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하, 예, 알겠습니다. 예, 댓글창을 제가 이렇게 좀 흘끔흘끔 봤는데, 예, 한덕수 대통령이요? 예, 깜짝 놀랄 말씀을. 예, 아직까지는 뭐 김문수 네. 후보를 좀 많이 좀 응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자, 백지원 전 국민의힘 상근부 대변인과 함께 지금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 또 그리고 한덕수 대행에 대한 젊은 층의 이 생각들 한번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윤석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근원을 추적한 역작 반일 종족의 역사 내란. 우익 정권 탄핵 사태의 핵심은 좌익들의 역사 날조입니다. 저들의 역사 내란을 평정해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이영훈 교수와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이 좌익들의 역사 날조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이 책을 통해 역사 내란 세력의 실체를 깨닫고 대한민국을 구합시다. 반일 종족 척결운동에 나섭시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